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인트 주디라는 영화가 소리 소문 없이 개봉을 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영화가 2003년도경에 원래 형사 크리미널 로이어 하던 변호사님이 LA로 옮기게 되면서 이민 사건들을 맡는 펌에 들어가서 난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외국인 보호소, 한국의 외국인 보호소와 같은 곳에서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여성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을 도와서 소송을 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을 쭉 담았는데 그 내용이 저희들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난민들을 돕고 조력하고 있는 부분에서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비슷하게 어쨌든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그 영화를 좀 소개하고 영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토크 한번 해보려고 어필의 프로페셔널, 어필 유튜브의 얼굴, 어필의 세인트 주디 릴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네, 영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 일단 난민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 이런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잖아요. 개봉된 적도 없고 이런 내용의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디 변호사한테 뭔가 이입을 해서 보게 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민법원에 가서 판사가 하는 얘기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아이스라고 하죠. 국토관리부에 소속으로 나온 변호사들이 하는 말에 이제 좀 욱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나면서 아 이게 뭔가 내가 한국 법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어가지고 네 많이 좀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 수 있었던 영화였어요. 저는. The law of asylum does not recognize women as a protected class. Who kill her? As a woman, I applaud you. As a judge, I must rule against you. 기억에 남는 장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 저는 이제 주디 변호사가 그 난민분 아세파 씨죠. 아세파 씨 만나러 그 구금센터에 가잖아요. 거기서 구금센터의 소장님인 것 같은데 그 소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난민이고 지금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석방이 돼야 될 사람인데 지금 약물 치료 그만두고 석방 시켜달라는 취지로 맞아. 이제 얘기하려고 약물에 가죠. 쩔어서 약간 멍해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뭐 변호사한 지 몇 년 됐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 소장님이 여기서는 본인이 무죄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다. 본인한테 다 모든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입증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디 변호사가 아 여기서는 범죄자가 아닌데도 범죄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네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를 보면서 아 우리 한국의 난민들도 저는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정말 난민 사유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냥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그냥 가짜 난민, 가장 난민이라고 그냥 전제가 돼버리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출입국에서도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도 역시 난민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라던가 국가의 본국에서 당했던 모든 박해 정황들에 대한 증거 하나하나를 다 뭐랄까 정합적으로 100% 정합적이게끔 이제 증거들을 제출하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두 번째는 주디 변호사가 이제 그 다른 아세파 씨 이제 지인들인데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난민 신청자들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자기 명함을 주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무것도 약속을 드리진 못하지만 최선은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뭐 릴리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평소에? 그게 맞아요. 저도 그게 어필의 제 모습이 주디입니다. 어필의 주디. 그게 되게 참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난민분이랑 한 차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분의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인생의 얘기들, 본국에서 박해받았던 그 힘든 얘기들, 인생을 다 쏟아놓고 나면은 그 무게감이 이제 고스란히 저한테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 무게의 짐을 저도 함께 그때부터 이제 지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근데 그 얘기들이 그리고 또 그 얘기들의 인생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송의 결과를 확답
확답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거는 확답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잘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그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진짜 영화가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난민 사건을 변호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느낄 수 있는 되게 맞아요. 멘탈을 중간중간에 디테일을 많이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다른 변호사님들도 만약에 보시면 좀 약간 소름 끼치는 맞아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네네. 다양한데 들어. You know, even if you win, you lose, everybody is going to want a miracle from you. You can't save them all. I can try. 미국과 난민 제도하고 네. 한국하고는 좀 어떤 게 다를까요? 그 되게 신기하던데 맞아요. 그 저 영화 장면에서 보호소 안에 그 코트 자체가 보호소 안에 있더라고요. 안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되게 신기한 신기했어요. 장면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점을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난민 신청의 종류 자체가 아예 3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해요. 이렇게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절차들은 뭐 인정이든 불인정이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국토안보부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다투고 싶다. 그럼 그 다음에 이민법원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이민법원이 그 외국인 보호소 안에 있는 그 법원이 이민법원이고 그 이민법원의 판단에도 불복하고 싶다. 그럼 이민불복위원회라는 게 또 있고 이민불복위원회 결정에도 또 불복하고 싶다. 나는 또 써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연방항소법원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네네 맞아요.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구순회법원 거기서 글로 가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이 케이스는 좀 드물긴 하겠지만 연방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한 해에 난민, 그러니까 이주민 관련한 사건은 한 해에 한 2건 정도 뭐 심사될까 말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민법원의 판사가 문제가 있는 게 이 이민법원이라는 것 자체가 법무부 산하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판사도 법무부 소속인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또 임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이스 국토안보부에서 내린 그 난민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뒤집는 결과들이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뒤집기가 약간 어려운 구조상 그런 구조에 있다라는 비판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난민 인정률 좀 많이 차이가 그러니까 있나요? 난민 인정률 같은 것도 제가 또 이렇게 표까지 찾아봐요. 또 공부와 연구, 진정한 변호사, 진정한 표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2001년도부터 2018년까지 난민 인정률 나와 있는 표예요. 보시면은 인정률이 거의 한 30%대? 어마어마하네요. 네. 우리나라가 평균 한 3%대니까 거의 10배죠. 트럼프가 2016년 정도부터 집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왜 트럼프 정부도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높은 이제 인정률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출입국 이게. 공무원분들에게 좀 네. 보여주세요. 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메일로 쏠까요? 문자로 보낼까요? 한국에서도 아세파 씨가 그렇게 네. 오셨어도 분명 쉽지 않았겠지만 네. 릴리 변호사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 좋은 결론을 맺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실제 한국 법원에서는 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을까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은 일단은 그 피고가 제출한 증거긴 하지만 체포영장이 있었잖아요. 체포영장을 제출하면은 그게 뭐 피고가 제출했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사실 조회를 하죠. 그 나라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가 이 문서가 진본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하게 되고 또 그 외에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신문 신청을 또 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 아세파 씨가 본국에서 왜 학교를 짓게 됐고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그래서 또 탈레반으로부터 어떠한 뭐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판사 앞에서 좀 현출해낼 수 있는 신문을 신청했을 것 같고요. 또 이분이 학교를 본인이 이제 세운 거잖아요. 세웠다라는 것이 진술로도 이제 일관적으로 좀 진술이 되고 그게 혹시 뭐 언론 기사나 뭐 이런 걸로라도 남아 있거나 하면은 사실 좀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긴 해요. 또 우리나라에서
난민 재판할 때 혹은 난민 심사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만약에 정치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느냐 이거 굉장히 또 집착하잖아요. 거기서 역할이 맞아. 뭐였냐, 너 리더였냐. 만약에 리더가 아니고 나는 그냥 단순 일반 참가자였다. 수동적인 네. 단순 참가, 보조 참가자에 불과했냐. 네, 그럼 또 인정이 안 된다는 구호를 거죠. 몇 회 외친 것에 네, 불과했냐. 네. 뭐 이런 거. But you must tell your story. I was arrested because I wanted everyone to know that girls should think for themselves.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좋겠다. 아, 릴리 네. 변호사님이 추천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줄리앙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난민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서 변호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판사는 무슨 얘기하고 또 출입국에서 나온 변호사는 어떤 스탠스로 또 얘기를 하는지 난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맛보기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법적 문화는 좀 많이 다르죠. 거기 보면 엄청 멋있잖아요. 막 중간에 얘기하다가 막 옵젝션 하면서 막 Objection, Your Honor. Objection, Your Honor. Object. And when it went bad, you cut these guys loose. Your Honor, you had markers inside a phony transfer. Your Honor, you doctored the logbook. You coerced the document. Consider yourself in contempt. Colonel Jessup! 우리나라 그 옵젝션 하면 쫓겨나지 않나요? 옵젝션 너무 난감하면 오브젝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또 판사가 깨알같이 그거 기각한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기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약간 정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여튼 네 그런 부분은 다르지만 이렇게 맛보기용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영화가 너무 짜여진 부분들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한 빈 공간들, 더 일상들은 앞으로 어필 유튜브 채널에서 릴리 변호사님의 브이로그로 여러분이 만나보시면 영화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너무 제가 주저리 해가지고 이것도 제이슨께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준비된 변호사, 준비된 어필의 세인트 주디 릴리 변호사를 모시고 오늘 영화 세인트 주디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